안녕하십니까? 아로마 테라피. 오늘이 벌써 우리 강좌가 12주차 강의가 되네요. 12번째 강의 오늘 같이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할 텐데요. 오늘 선정한 주제는요. 오늘 같이 공부할 주제는 에센셜 오일의 블렌딩과 증상별 적용. 에센셜 오일을 블렌딩 할 때 우리가 아로마 테라피에 활용하기 위해서 에센셜 오일을 블렌딩을 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블렌딩을 하고 또 어떠한 요소를 갖다 고려를 해서 블렌딩을 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또 적용을 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앓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증상들, 뭐 질병이라고까지 표현하기는 뭐하겠지만 아로마 테라피를 통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러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즉 치료적인 차원에서의 그런 이제 방법으로서 어떠한 질환들, 어떠한 증상에 이 블렌딩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더 효과적인지 이러한 내용들을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에센셜 오일의 블렌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먼저 이제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앞에서도 여러 차례 다루어 왔었지만은 아로마 테라피에 활용하게 되는 그런 이제 에센셜 오일은 천연, 순수 정유마늘, 즉 식물로부터 추출한 천연 식물로부터 추출한 순수 정유만을 갖다 이제 사용을 한다 그랬고 바로 순수 정유라고 하는 의미에서 에센셜 오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에센셜 오일을 원액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요거를 갖다가 캐리어 오일에 우리가 희석해서 사용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희석을 할 때도 어떤 특정 증상에 효과적인 그러한 이제 그 효과를 갖다 이제 거두려고 한다면은 그럴 경우에는 단일 오일만 사용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유효한 오일을 갖다가 혼합해서 그래서 사용하는 것이 더 유효하다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바로 에센셜 오일의 블렌딩이라고 하는 것은 이를테면 한 가지 오일만의 효과를 갖다 본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에센셜 오일을 갖다 혼합함으로써 그 효과를 갖다 더 극대화하는 그러한 이제 시너지 효과를 갖다 누린다는 그런 차원에서 몇몇 에센셜 오일을 갖다 혼합한다는 것 자체가 창조적인 그러한 이제 요소가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창조적인 면을 갖다 펼치고 또 치료 효과를 높이는 극대화시키는 강력한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블렌딩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의미를 갖다 이제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아로마 테라피스트로 유명한 라바브레라고 하는 여분은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바로 이러한 에센셜 오일들 이런 것들의 블렌딩, 에센셜 오일의 블렌딩은 예술이면서 많은 실습 그리고 어떤 기술적인 그런 테크닉 그리고 직관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 에센셜 오일을 갖다가 다양한 종류의 에센셜 오일을 갖다가 블렌딩하는 데는 우리가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이제 블렌딩을 해야 되냐면은요. 블렌딩은 특히 경험, 오랫동안 축적이 된 그런 경험들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직관에 의한 그런 이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처음 이제 블렌딩 하는 사람들이 나도 블렌딩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손쉽게 접근해서는 굉장히 곤란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블렌딩 하는 데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환자의 그런 상태 또 증세 이런 것들을 갖다 충분히 고려해야 되고 그리고 질환이 나타내고 있는 생리학적인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는 어떤 환자가 겪고 있는 정신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동시에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렌딩 하는 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충분한 경험과 직관에 의해서,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시너지 효과를 거둠으로써 치료 효과를 갖다 이제 거두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환자의 증세뿐만이 아니라 상태뿐만이 아니라 질환이 나타내고 있는 생리학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이러한 부분들까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예를 들자면 이제 관절염을 앓고 있는, 즉 류머티즘 관절염인지 또는 골 관절염인지, 조금 관절염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이제 증상이 이제 다를 텐데요. 바로 류마티즘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항염증에 좋은 그러한 이제 저먼 카모마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사용하는데, 그것들의 효과를 갖다 더 높이기 위해서 에버레스팅이라고 하는 에센셜 오일을 갖다가 같이 블렌딩해서 그래서 사용을 하게 되면 더 효과적인 그런 걸로 밝혀져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골관절염인 경우에는 통증이 이제 수반되는 그런 유형이기 때문에 이러한 통증에는 카요풋이라고 하는 그런 에센셜 오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관절염 형태지만은 류마티즘성 관절염이냐 아니면 골 관절염이냐에 따라서 사용하는 그런 에센셜 오일이 카모마일과 에버레스팅을 갖다가 같이 블렌딩한 이런 방식이 더 좋은지, 아니면 통증을 갖다가 완화시키는 카요풋이 더 좋은지, 이런 것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환자의 증세뿐만이 아니라 생리적이고 정신적인 요소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제 블렌딩하고 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될 그런 이제 그 요소라고 한다면은 전인적인 관점에서, 즉 홀리스틱 관점에서의 밸런스를 갖다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즉 독소 제거를 위한 주니퍼벨이라든가 또는 캐럿시드 또는 스위트 펜넬과 같은 이러한 에센셜 오일을 갖다가 같이 활용을 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일 수 있는 그런 요소를 갖다 가지고 있다. 또 정신적이거나 심리적인 치료, 그리고 스트레스, 여기에 대한 이제 대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를 완화한다라든가 정신적인 그런 어떤 평온함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서는 또 일부 라벤더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블렌딩할 때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에센셜 오일을 블렌딩하는 데 있어서는 이 블렌딩의 충분한 경험과 그리고 환자의 어떤 그 상태뿐만이 아니라 생리적인 정신적인 요인들을 갖다 고려를 하고, 또 사례별로도 그 상황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서 그 블렌딩하는 기법을 갖다 달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블렌딩에 있어서 특히 이 아로마 에센셜 오일이라고 하는 것은, 에센셜 오일은 이게 이제 호흡기를 통해서, 그쵸? 호흡기를 통해 가지고 이제 후각을 통해 가지고 향을 갖다 이제 맡아서 그것들이 대뇌에 전달이 되고 대뇌의 변연기를 자극을 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내리는 신호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자율신경계 이런 데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블렌딩에 있어서는 심리적 효과도 굉장히 필요하다. 그런 요소들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블렌딩 오일이라고 하는 것은 오일이 가지고 있는, 블렌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오일이 가지고 있는 향, 또 그 오일이 가지고 있는 향도 이제 중요하지만 그 향에 그 담겨져 있는,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사람이 어떠한 이제 향에 대한 기억이라든가 인식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즉 향이 갖고 있는 향에 대한 기억에 대한 이러한 것들의 관련성,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즉 에센셜 오일이 가지고 있는 그 향이 무엇인가를 갖다 상기시키거나 또는 그 무엇인가의 긍정적인 효과가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효율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는 향의 느낌과 이미지를 통한 고객의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향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또 향이 가지고 있는 느낌들, 요것은 이제 어떤 아로마 테라피스트로서의 느낌이라기보다는 그동안 많이 축적이 됐었던, 많이 알려져 있었던 에센셜 오일의 느낌, 이미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고객에게 어떻게 반영을 해서 적용할 것인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똑같은 다양한 에센셜 오일 중에서도 패철리 같은 거, 이것은 조금은 동양적인 느낌이 난다는 거예요. 오리엔탈한 느낌이 나면서, 또는 동양의 어떤 이렇게 시끌벅적한 그런 재래시장의 그런 분위기, 이런 것들을 갖다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이제 향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샌달우드 같은 경우는 조금은 좀 이제 깊은 어떤 생각을 갖다 하게 되는, 이 뭐 샌달우드 자체가 우드 향이기 때문에 베이스 노트에 들어가서 은은하게 담겨져 오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게 되는데, 바로 그러한 느낌이 가지는 것은 영혼적인 또는 명상적인 이런 느낌들을 갖다가 준단 말이에요. 또 자스민 같은 경우는 또 이 자스민 향이 나타내는 독특한 특징으로서 관능적인 효과. 앞에서 우리가 이제 그 에센셜 오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었을 때도, 각 종류별 에센셜 오일을 갖다 설명을 했을 때도, 어떤 이 자스민 같은 경우는 관능적인 그런 효과라든가 체험의 효과, 그래서 어떤 그 사랑의 향기, 뭐 이런 의미로도 이제 표현을 했었는데요. 에로틱한 느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에센셜 오일이 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라든가 이미지, 이런 것들을 아로마 테라피스트로서 이 환자에게, 즉 고객에게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그런 이제 이해도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환자가 향에 편안함을 느끼는지, 통상적으로 또는 일반적으로 향이 가지고 있는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지라고 하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뭐 샌달우드가 영혼적인 명상적인 느낌이라고 하더라도, 이 고객이 샌달우드에 대해서 나쁜 기억을 가지고 있다라든가, 그렇다면은 저렇게 어떤 명상적이고 편안한 그런 느낌을 갖다 가질 수는 없을 거라고요. 그러한 부분까지 이제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가, 즉 고객이 향의 편안함을 느끼는지를 갖다 꼭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거부감이 있는지 없는지. 즉 에센셜 오일과 고객의 특징을 갖다가 상관시키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이제 블렌딩을 갖다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객이 불쾌한 감정보다는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좋은 향의 에센셜 오일을 갖다가 이 아로마 테라피스트로서는 선택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점들이 굉장히 블렌딩에 있어서 심리적 효과로서는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블렌딩하는 데 있어서의 테크닉으로서는 크게 4가지 테크닉을 갖다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즉 블렌딩하는 데 있어서 꼭 주의해야 될 그러한 이제 기술적인 요소. 첫 번째가 뭐냐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숙련된 경험이 없는 그러한 이제 초보자가 3개 또는 4개의 오일을 갖다가 한꺼번에 이렇게 블렌딩해서 사용하려고 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처음 접근할 때는 이렇게 블렌딩해서 접근하기보다는 어떠한 에센셜 오일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그러한 이제 효과들, 이런 것들에 우선 집중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조금씩 적용을 하면서 늘려가면서, 즉 풍부한 경험이 이제 쌓이면서, 그러면서 이제 3개 또는 4개, 더 나아가서는 뭐 5개 이런 정도의 향을 갖다 블렌딩하면서 이 고객에게 적절한 그러한 이제 대응을 하는 그런 차원의 블렌딩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숙련된 경험이 없이는 3개 또는 4개 이상의 오일을 한꺼번에 블렌딩하지 말 것이라고 하는 것이 지켜야 될 원칙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블렌딩 결과가 좋은 향이 나도록
향 자체를 누구나가 그래도 일반적으로 좋은 느낌이 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결과가 나도록 블렌딩을 해야지, 이게 누가 보더라도 향의 느낌이 좀 이상해, 이런 것은 좀 곤란하다는 거예요. 특히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고객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향에 대한 기억, 이미지, 이것과도 또 일맥상통하는 그러한 좋은 향에 대한 그런 이제 기억을 갖다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블렌딩이 굉장히 필요하다. 세 번째가 선택한 에센셜 오일에 대해서 이 고객이 또는 환자가 알레르기가 있는지, 어떤 민감성을 갖다 보이는지, 그런 여부는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선택한 오일에 대해서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불쾌했던 기억, 안 좋은 그런 이제 이미지,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갖다 꼭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블렌딩하는 데 있어서의 기본적으로 꼭 지켜야 될, 또 주의해야 될 그런 네 가지 테크닉. 숙련된 경험이 없이는 서너 가지 이상을 갖다 사용하지 말아라. 또 블렌딩을 할 때는 반드시 그 블렌딩된 그런 향이 나타내는 향치가 좋은 그런 이제 향치가 나도록 블렌딩을 해라. 세 번째가 환자가 알레르기가 있는지 없는지, 향에 대한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고객이 거기에 대한 블렌딩한 그 결과물에 대한 그 향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갖다 가지고 있는지, 혹은 혹시 나쁜 기억은 없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블렌딩에 많이 쓰이는 그러한 이제 에센셜 오일을 우리가 보통 이제 노트별로 이제 구분을 한다면, 즉 상향이냐, 빨리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향이냐, 아니면 중향이냐, 아니면 이 하향이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 미리 여러분들이 그 사전에 기억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향이라고 얘기하는 탑노트, 중향이라고 얘기하는 미들노트, 하향이라고 얘기하는 베이스노트. 상향의 경우에는 제일 처음에, 즉 휘발성이 좋은 그러한 이제 성분들이 먼저 휘발이 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이제 향의 이제 후각적인 그런 이제 이미지, 또 후각을 갖다 자극하는 그런 이제 향들이고요. 미들노트의 경우에는 이제 탑노트 다음에, 상향 다음에 다가오는, 그리고 베이스노트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은근하게 바닥에 깔리는 이제 그러한 느낌을 갖다 주게 되는 이제 향들인데요. 먼저 탑노트 같은 경우는 주로 시트러스 계열이 여기에 많이 포함이 돼요. 그래서 버가못, 그쵸? 시트러스 계열이잖아요. 또 그레이프루트, 시트러스 계열이에요. 레몬그라스, 라임, 또 만다린, 네롤리, 스위트 오렌지, 이런 것들 다 시트러스 계열입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휘발성이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처음에 다가오게 되는 그런 이제 향들인데, 요거 이외에도 정향이라고 얘기하는 클로브라든가, 또는 우리가 계피라고 얘기하는 시나몬, 또 또 네롤리 같은 경우에는 뭐 앞에서도 우리가 이제 살펴봤었지만은 사실 오렌지의 꽃만 이용해서 그 꽃으로부터 추출한 향이 이제 네롤리예요. 그래서 값이 굉장히 비싸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네롤리라든가 패티그레인, 그리고 이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것 중에는 시트러스 계열 이외에는 페퍼민트 계열이 또 굉장히 휘발성이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빨리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박하향 같은 경우는 바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이제 향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타임이라고 하는, 우리가 백리향이라고, 우리말로는 백리향이라고 하는 타임의 경우에도 이 탑노트에 들어가는 그런 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부분이 미들노트에 사실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미들노트에 들어가는 것이 카다몬이라든가 제라늄, 또 저먼 카모마일, 그 다음에 진저,
그리고 우리가 많이 쓰이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 그런 향 중에 하나인 라벤더, 이런 것들도 미들 노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스위트 마조람이라든가 또 팔마로사, 파인, 로즈마리, 예, 로즈우드, 일랑일랑 같은 것들이 미들 노트에 들어가게 돼요. 이런 것들은 첫 번째 상향이 탁 치고 우리가 느껴지는 그 후면에서 쫙 다가오게 되는, 예, 그런 이제 향들이고요. 그리고 베이스 노트라고 하는, 하향이라고 하는 은근하게 바닥에 깔리는 이제 그러한 향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제 얘기하는 것들이, 예, 캐럿시드 오일이라든가 또는 시더우드, 우드 계열이에요. 우드 계열. 시더우드뿐이 아니라 우드 계열에는 또 샌달우드 이런 것들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시스터스라든가 클라리세이즈, 그 다음에 프랑킨센스, 미르, 패철리, 또 뭐 페루 발삼, 발삼 향들이 은근하게, 예, 우리 요리에 쓰는 이제 발삼 향 같은 경우도 그러지만요. 예, 그렇고 이제 스파이크나르드라든가 베티버, 이런 것들은 이제 베이스 노트로 우리가 보통 알려져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에센셜 오일이 어떤 노트냐, 상향인지 중향인지 하향인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갖다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점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상향, 중향, 하향, 즉 탑 노트인지 아니면은 미들 노트인지 또는 베이스 노트인지, 이러한 것들은 어떠한 목적, 우리가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서 그 블렌딩 기법도 조금 또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향수를 갖다가 제조하는, 예, 향수를 갖다 제조하는 데 있어서는 칼스라고 하는 사람이, 예, 이 사람이 이제 주로 이제 향수 제조에는 탑 노트를 15에서 25%, 즉 대략 한 20% 평균적으로 이런 정도 탑 노트를 쓰는 것이 좋고, 그리고 미들 노트는 30에서 40%, 또 베이스 노트는 45에서 50%, 즉 50% 내외를 쓰는 것이 향수 제조에 있어서는 좋다. 향수 같은 경우는 처음에 나타나는 그런 느낌도 중요하지만 은근하게 바닥에 이렇게 깔려서 그래서 오랫동안 지속되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로마 테라피스트로서 유명한 이 라바브레의 경우에는, 아로마 테라피의 경우에는 탑 노트를 20에서 40, 평균적으로 한 30% 정도. 그리고 미들 노트를 40에서 아주 폭넓게는 80%까지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즉 아마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역시 미들 노트가 이 어떤 치료적인 그런 관점에서는 중심으로 작용하는 그런 요인이 아닐까, 그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베이스 노트가 10에서 25%, 즉 한 20% 내외 정도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똑같은 블렌딩, 향수를 제조하는 것도 조향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그것도 블렌딩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아로마 테라피에 있어서 우리가 직접 치료적인 효과를 갖다가 활용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블렌딩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렇게 조금 목적별로 그 탑 노트인지 미들 노트인지 베이스 노트인지 그런 것들의 배합 비율이라 그럴까,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블렌딩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또 같은 이제 에센셜 오일 또는 이 캐리어 오일 중에 선택을 해서 그래서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균형제예요. 블렌딩 하는 데 있어서 균형제로 작용하는 것, 즉 블렌드 이퀄라이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전체적인 향이 이렇게 풍기는 그런 이제 나타내는 그런 이미지들, 즉 향을 다듬고 이 혼합하는 다양한 에센셜 오일의 하모니를 만들어서 좀 더 조화롭고 또 전체적으로 향이 어떤 우리에게 느끼는 좋은 이미지를 갖도록 그렇게 하는 역할을 갖다가 하는 것이 균형제, 즉 블렌드 이퀄라이저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향들이 로즈우드, 스페니시 마조람이라든가 스위트 오렌지, 파인,
텐저린, 퍼와 같은 시네올 성분이 풍부한 이러한 오일들이 바로 균형을 갖다 잡아주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수정제예요. 그래서 blend modifier, 즉 향이 조금 뭔가 좀 느낌이 이상한 이런 것들 갖다가 잡아주고 조정해주는 그런 역할을 갖다 하는 것이고요. 향이 밋밋하고 평범할 때 향을 고양시키고 또 어떤 특성을 갖다 부여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이제 클로브라든가 이게 톡 쏘는 맛을 주는 클로브라든가 또는 시나몬, 예, 페퍼민트, 또 저먼 카모마일이나 시스투스, 베티버 같은 이런 것들을 3% 이내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어떤 향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제 평범함을 갖다가 조금 더 특성 있도록 만들어주고요. 세 번째가 강화제예요. 블렌드 인핸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기분을 좋게 하고 또 조금 뭐 과도하게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향 전체의 느낌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고 가볍게 수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 이를테면 버가못, 시더우드, 제라늄, 클라리세이지, 또 라벤더라든가 레몬, 또 라임, 그 다음에 메이창이라든가 팔마로사, 뭐 샌다루드, 자스민, 네롤리, 로즈, 미르 뭐 등과 같은 이러한 그 향 같은 경우는 강화제로서 전체적으로 한 블렌딩 하는 데 있어서 블렌딩 하는 내용 중에 한 50% 가까이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제 요거를 갖다 이제 하나씩 우리가 이제 살펴본다면 천연 증량제라고 하는 것도 이제 마찬가지 또 이제 추가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요것들은 이제 뭐냐면 어떠한 느낌을 갖다가 주는 거냐면 자스민이라든가 네롤리, 로즈와 같이 굉장히 비싼 고가의 오일이에요. 그런데 이 고가의 오일이 보시는 것처럼 자스민도 그렇고 네롤리도 그렇고 로즈도 그렇고 꽃으로부터 추출하는 거예요. 이 오일들의 경우에는 세심하면서도 아주 절묘한 그런 느낌들을 갖다 주는 그런 이제 향이기 때문에 그러한 느낌을 주는 그런 이제 효과를 갖다 나타내고자 할 때 이럴 때 이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사용례로서는 고가의 장미향에다가 기분이 좋고 플로랄한 이제 팔마로사라든가 로즈우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첨가를 하게 되면은 장미향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10을 써야 될 거를 그거를 조금 덜 써도 그래도 그러한 느낌을 갖다 충분히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향이 풍부하고 달콤하면서 흙냄새가 나는 패철리 이런 것들을 갖다가 베이스 노트로 추가적으로 사용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 전체적인 향이 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을 갖다가 좋게 이렇게 이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러한 이제 로즈를 갖다 이제 쓰긴 하는데 이 로즈를 갖다가 조금 더 적게 쓰면서도 풍부한 그런 느낌을 갖다 이제 가지도록 하고 싶을 때 이럴 때는 로즈가 기본이지만 여기다 팔마로사, 로즈우드, 패철리 같은 것들을 갖다가 같이 첨가함으로써 세심하면서도 또 절묘한 그런 이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데 쓰는 것이 바로 증량제다, 천연 증량제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향의 강도, 특히 이제 아로마 테라피스트나 조향사 이런 사람들은 이제 향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썼다 그래서 향이 많이 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향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강도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가 앞에서도 잠깐 이제 살펴봤었지만은, 그래서 조향사 아르페르이라고 하는 사람은 향의 강도를 1에서부터 10까지의 스케일로 나누어서 예를 들어서 어떠한 향의 경우에는 조금만 쓰더라도 굉장히 향의 강도가 큰 그런 향들이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향의 강도를 갖다가 블렌딩을 위한 가이드로 이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활용 사례로서는 에버레스팅과 라벤더의 블렌드를 만들 때 이들의 강도는 에버레스팅이 7, 라벤더의 경우는 5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버레스팅은 라벤더보다 조금 덜 쓰더라도 그 에버레스팅의 느낌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를 해서 블렌딩 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에 에센셜 오일의 종류별, 향의 강도를 갖다가 이렇게 조금 흐리게 보이죠. 나타냈는데요. 안젤리카 에센셜 오일 같은 경우가 향의 강도가 9예요. 굉장히 높은 거죠. 조금만 쓰더라도 그 향을 갖다가 확 느낄 수 있는. 그리고 통상적으로 보통 많이 쓰는 프랑킨센스라든가 진저, 또 그 다음에 페퍼민트 이런 것들은 조금만 있어도 이것도 한 7 정도의 느낌을 갖다가 나타낸다. 그리고 뭐 예를 들자면 조금 이제 낮은 거, 뭐 만다린 같은 경우는 향을 좀 어느 정도 써도 크게 그렇게 못 느끼는, 다른 것에 비해서 뭐 그런 느낌을 갖다 이제 나타낼 수 있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라벤더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건죠. 이런 것들이 바로 블렌딩 하는데 우리가 꼭 고려해야 될 그런 요소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시간이 돼서 1교시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